자, 오늘 수업에서는 너희들이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가면 돼. 첫 번째는 뭐야? 수능 영어에 대해서 지문을 마주할 때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읽어야 논리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잡아줄 거야.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바탕으로 빈칸 추론을 어떻게 감이 아니라 확신으로 풀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알려준 다음에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나왔었던 수능 기출문제로 한 번만 풀어줄 거야. 어떻게 공부를 하고 바라보는 게 감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괜찮지? 자, 그럼 첫 번째 논리 독해 먼저 한 번만 얘기를 해볼게. 뒤로 한번 가보자. 자, 정의 먼저 내려볼게. 논리적으로 글을 읽으라는 건 알겠어, 그지? 근데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무엇을 의미할까?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 대충 알려줄게. 기본적으로 논리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나 글이 일관적으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걸 말해. 다시. 논리적이다라는 건 뭐라고? 글이나 대상이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전개해 나가는 거, 진술해 나가는 거를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당연히 우리가 수능 영어에서 마주하는 지문들은 다 논리적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당연한 얘기 한 번만 해볼까? 일관성을 갖고 글을 써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문은 몇 개의 주제를 갖고 글을 써내려가는 게 논리적일까? 당연히 하나야. 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주제는 하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럼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나의 지문이 쓰여져 있다면 그 지문을 구성하는 모든 문장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거나 같은 말일 수가 있겠니? 그렇지. 그 글의 주제랑 같은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거에 착안을 해볼 거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까? 우리가 읽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장 또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주제랑 관련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빨리 그냥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을 마주할 때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주제랑 관련이 되어져 있는 진술이라며. 그러면 필자는 이제부터 A와 B라는 핵심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그 방향성이 완벽하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문장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시간이 없다고 막 엑셀 밟지 마. 잠시 본인의 독해력이 조금 약하다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나가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이해를 위한 독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다시 뒤로 넘어가 보자.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들도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제랑 관련이 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즉, 뒤에서 마주하는 어떤 문장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문두에서 잡았던 핵심 정보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방식의 착안을 한다면 너희들이 깨달아줄 거는 뭐야? 주제가 하나고 여러 문장에서 관련되어진 표현이 있다라는 거는 핵심 키워드는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따져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말로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어떻게 과연 지문에서 적용하는 게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해설을 해줄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이 지문은 2019년 6월 33번 빈칸 추론 문제야. 오답률은 탑4야. 만만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지문은 빈칸 추론에 대한 풀이 방법론의 핵심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글을 읽어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강의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목해서 반드시 살펴봐줘야 돼. 이 수업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가볼게. Digital technology accelerates dematerialization 이라고 하니 디지털 기술은 비물질화를 가속화시킵니다. By hastening the migration from product to services. 상품에서 서비스까지의 이동을 촉진시키면서요 라고 하네. 잠깐만. 비물질화라는 게 뭐야? 물질을 뭐로 바꾸는 걸 비물질화라고 하지? 비물질로 바꾸는 걸 비물질화라고 하겠네. 맞지? 그럼 질문. 필자가 드러냈던 상품이라는 정보는 물질을 상징할까? 비물질을 상징할까? 당연히 물질일 거야. 맞지? 그럼 두 번째. 서비스는 비물질이겠지. 이제 이해되지? 잠깐만. 그냥 넘기지 말라니까? 핵심 정보를 잡았으면은 머릿속에 정리하고 가라고. 알겠지? 그럼 한 번만 써볼게. 이제부터 필자는
비물질화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그지? 근데 그 비물질화라는 거는 상품으로 대변되었었던 물질을 서비스라는 비물질로 바꾸는 거를 얘기하겠구나.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단단히 잡고 넘어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음 문장 한 번만 가볼게. The liquid nature of a services means. 서비스라는 유종적인 특징은 의미합니다 라고 했네. 서비스가 상징하는 건 뭐였지? 즉, 물질이었니? 비물질이었니? 비물질이었잖아. 맞지? 그럼 다시 한 번만 봐볼게. 서비스라는 비물질의 그 유동적인 특징은 의미합니다. They don't have to be bound to materials. 그 서비스는 물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네. 그치? 서비스가 상징했었던 건 뭐였는데? 비물질이었으니까 물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 맞지? 그럼 뒤로 가봐. But, 그러나 dematerialization is not just about digital goods. 비물질화는 단순하게 디지털 상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네. 그리고 뒤로 가봐. The reason even solid physical goods like a soda can deliver more benefits. 참 좀 길었다. 맞지? 요렇게가 수식해주고 있는 표현이거든. 맞지? 그럼 가볼게. 심지어는 단단한 물질적인 상품들 마치 소다캔과 같은 것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While inhabiting less material. 물질을 조금 덜 가지고 있으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굉장히 길고 조금 복잡한 표현을 마주 했지. 질문. 물질을 계속 less, 조금씩 덜어낸다라는 얘기를 했네. 물질이 덜어지면은 그거는 물질로 바뀐다라는 거겠니? 비물질로 바뀐다라는 거겠니? 그렇지, 비물질로 바뀐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쉽게 표현해보자. 아, 비물질이 되면서요, 더욱더 많은 혜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알겠지? 즉, 비물질이 많은 혜택이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지? 또 뒤로 가봐. It's because their heavy atoms are substituted by weightless bits라고 했네. 그들의 무거운 원자들이 무게가 없는 비트에 의해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네. 맞지? 자, 다시 한번 판단해봐. 무게가 없대. 이것은 무엇의 특징일까? 지금 비물질이라고 혹시 대답했니? 그럼 너는 지금 논리적으로 글을 읽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 비물질로 대체가 되고 있다고. 무엇이? 무거운 원자. 그래, 무게가 있다는 건 무엇의 특징인데? 물질의 특징이지, 그지? 그래,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물질이 비물질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물질이 장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즉, 비물질화에 대한 감정까지 드러냈네. 플러스라는 감정까지 드러냈네. 맞지? 뒤로 가봐. The tangible is replaced by intangibles라고 했네. 자, tangible. 단어를 몰랐다면 굉장히 유감입니다만 수능 필수어휘야. 몰랐다면 만성해야 돼. 본인이 아, 단어가 약하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tangible은 유형의라는 뜻이야. 형태가 있다라는 거야. 독해해볼래? 형태가 있는 건 무엇의 특징이야? 그렇지, 물질의 특징인 거 알겠지? 그럼 이렇게 판단해 볼게. 물질이 대체되어집니다. tangible 앞에 in이 붙었네. in이라는 접두사는 같은 말 반대말이지. 그럼 이건 형태가 없다라는 뜻이야. 형태가 없는 건 당연히 무엇을 상징하겠니? 그지? 비물질을 상징할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질이 비물질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와닿는 말이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지. 잘 봐.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뒤에 대시라고 해서 문장 보호를 통해서 앞진술을 상술해주고 있어. 잠깐만. 앞의 내용을 이해했는데 굳이 읽을 필요 있니 없니?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거 하나만 날려도 한 15초 내지 20초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알겠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많이 경험해봤잖아. 그지? 자, 그럼 뒤로 가봐. 그런 intangible, 무형의 것들, 즉 비물질들이 that do the work, 일을 한다고요. That more aluminum atoms used to do. 더욱더 많은 알루미늄 원자들이 하곤 했었던 일을 합니다 라고 하네. 질문. 알루미늄이래. 당연히 물질을 얘기하는 거겠지. 맞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물질이 하는 거를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비물질도 하게 될 수 있다고. 납득 가능하지?
오케이, 그럼 뒤로 가볼게. Soft things like intelligence. 이제부터는 조금 독해, 가속도가 붙으면 좋은 지점부터야. 알겠지? 봐봐. 지능과 같은 부드러운 것. 질문, 지능이 무엇을 상징해? 그렇지. 혹시 만약 대답하지 못했다면 뭐를 떠올려 달라고? 핵심 키워드를 떠올려 달라고. 주제는 하나, 핵심은 반복, 그지? 그렇게 따지면은 지능이라는 거는 무엇을 상징할까? 비물질을 상징하겠지, 맞지? 그럼 한 번만 해볼게. 비물질과 같은 부드러운 것들은요, are thus embedded into hard things. 단단한 것들에 끼워 넣어지게 됩니다. 뭐처럼요? 알루미늄처럼요 라고 하고 있네. 알루미늄은 우리가 앞에서 처리했었어. 물질이라고 했잖아. 아, 물질에 비물질이 들어가는구나. That make hard things. 단단한 물건들이 behave more like software.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라고 하고 있네. 잠깐만.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디지털 용어야. 디지털이 상징하는 것도 당연히 뭐겠니? 그지? 비물질일 거 아니야, 맞지? 아, 비물질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가능하지? 자, 그럼 뒤로 가봐. Material goods infused with bits라고 했네. 요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비트가 주입되어진 물질적 상품들은요, increasingly act, 점점 더 많이 행동합니다. 마치 빈칸인 것처럼요 라고 하네. 자, 잘 봐봐. 비트, 아날로그 단위야, 디지털 단위야? 당연히 디지털 단위지. 디지털하면 떠오르는 이 지문에서의 키워드가 뭐라고? 비물질이라고 알겠지? 즉, 판단해봐. 비물질이 주입되어진 물질은요, 빈칸처럼 점점 더 행동합니다 라고 하네. 다시 봐봐. 지금 물질이 비물질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 가능하지? 그럼 물질이 뭐처럼 행동하겠니? 비물질처럼 행동하겠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 비물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주어오면 딱 좋겠구나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뒤로 한 번만 넘어가 보자. 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었던 곳이야. 무슨 얘기하고 있니? Nouns, birth the verbs. 일단은 모르는 단어는 꼭 주석 챙기는 습관을 들여. 변화하다라는 뜻이야. 해석을 해보면 명사가 동사로 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치? 자, 질문. 지금 이 지문이 명사, 동사, 즉 문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니? 아니었지? 이때 뭐 해달라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한 지문의 주제는 몇 개? 하나. 핵심은 반복. 알겠지? 자, 가봐. 이 지문은 뭐에서 뭐로 변하는 내용이었어? 물질에서 비물질로 변하는 내용이었어. 다시. 뭐에서 뭐로 변한다고? 뭐에서 뭐로 변한다고? 물질에서 비물질로 변할 거라고. 같은 말이겠거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다시 뭐라고? 빨간색이라는 물질에서 노란색이라는 비물질로 변한다라는 말이겠거니. 대충 넘기고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납득을 하면은 판단해 볼까? 명사는 실제로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단어야. 다시, 무엇의 이름이라고? 사물의 이름이라고. 사물이 뭔데? 물질이야, 비물질이야? 물질이잖아.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야. 동작이 물질이니? 비물질인 거 알겠지? 그래, 그러면 물질이 비물질로 변화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 괜찮지? 자, 그럼 뒤로 가보자. Hardware behaves like software.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처럼 행동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다시,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디지털 용어라고. 비물질을 상징한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하드웨어는 컴퓨터 본체야. 본체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것들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거는 물질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뭐야? 물질은 비물질처럼 행동합니다. 물질이 비물질처럼 행동합니다. 사실상 같은 말이었다라는 거지. 괜찮지? 자, 그럼 뒤로 가봐. In Silicon Valley, 실리콘밸리에서는요, they say it like this. 그들은 이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Software is everything.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고.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얘기고,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비물질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받아달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 끊임없이 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해 줬어야 돼. 자, 우선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이 지문에 문제 한 번만 풀어보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였니? 물질이 뭐처럼 행동한다고? 비물질처럼 행동한다고. 맞지? 그래. 그래서 빈칸에는
비물질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주면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어. 그럼 한 번만 해보자. They were intangible services. 그들이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요 라고 하네. 대명사는 잘 처리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여기 they는 물질을 상징하는 material goods라는 복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치? 즉 물질이 무형의 서비스인 것처럼요 라고 했네. 우리 논리 독해했잖아. 맞지? 형태가 없는 거는 무엇의 특징이었니? 비물질의 특징이었잖아. 맞지? 그리고 서비스는 당연히 비물질을 지칭하는 내용이었고, 그래 비물질 우리가 찾는 정보가 그대로 드러났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뭐야? 이게 괜찮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하수들의 특징, 괜찮은 거 있다고 다른 선택지 안 보면은 진짜 수능 영어 하수야. 요즘 선택지가 까다로워졌다라고 했잖아. 맞지? 정답이 왜 정답이고 오답들은 왜 오답인지를 확실하게 논리 독해 해주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럼 다른 선택지들도 한 번만 가볼게. 2번, they replaced all digital goods. 그들, 즉 물질들은요 모든 디지털 상품들을 대체했습니다 라고 하네. 잠깐만, 디지털이 상징하는 게 뭐였다고? 비물질이었다라고 했잖아. 비물질을 대체했다라는 건 뭐야? 비물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더 이상 없다라는 거잖아. 그 자리에 물질이 차지했다라는 거는. 아니, 지금 비물질을 부정하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지. 비물질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잖아. 납득돼? 다시, 비물질을 부정하는 표현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2번은 오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괜찮지? 자, 그러면은 3, 4, 5 한 번만 가볼게요. 3번, hardware could survive software.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부터 살아남았대. 잠깐만, 누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야? 하드웨어가 살아남았다라는 얘기잖아. 잠깐만, 하드웨어는 뭐를 상징했는데? 컴퓨터 본체라고 했잖아. 그치? 물질을 상징하는 아이였다고. 물질이 살아남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니까. 비물질이 핵심 키워드여야 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돼. 괜찮지? 그러면은 4번과 5번도 가볼게. Digital services were not available. 디지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요 라고 했네. 다시 비물질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니까 비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지? 이 not이라는 부정 표현 때문에 틀렸구나 라고 판단하면 돼. 됐지? 오케이, 그럼 4번도 제끼고 5번 한번 가볼까? Software conflicted with hardware 이라고 했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갈등이 되는 것처럼, 충돌이 되는 것처럼요 라고 했네. 그 두 대상을 대립시킨 게 아니야. 그냥 비물질처럼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알겠지? 키워드 두 개는 그대로 나타났지만 갈등, 충돌이 된다는 지문과 무관한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해야 돼. 괜찮지? 그래서 5번도 제끼면 정답은 1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알겠지? 그래, 이런 방식으로도 글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줘야 돼. 자, 그럼 복습 한 번만 해볼까? 지금 내가 글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한 번만 돌이켜보자. 잘 봐. 지금 내가 여기 써준 핵심 정보는 몇 번째 문장에서 써준 핵심이야? 첫 번째 문장이야. 이해돼? 잘 봐. 지금 내가 하나의 지문을 읽었어. 하나의 지문을 구성하는 모든 문장들이 한 문장이라도 이 핵심 정보와 관련이 없었던 표현이 있었니? 없었어. 심지어는 다 같은 말이었거나 재진술되어졌거나 관련되어졌거나 비슷한 얘기들의 반복이었다고. 이제 너희들이 통찰력을 얻어야 돼. 아, 논리적인 글이라는 거는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각각의 문장들은 관련되거나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몇 번째 문장을 좀 주목해 보라고 했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그지? 그 두 번째 문장까지를 읽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읽었을 때 처리하지 못한 정보를 아, 이런 말이었구나, 이거와 관련된 정보로 처리해주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의 독해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 글을 읽는 방식을 알았으니 이제는 뭐 배워야 돼? 각각의 고난이도 유형을 감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인지를 알려주겠다고.